적어왔는데 보고 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또한 창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3단 노후화와 경제악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창원 국가산업단지 입지 경쟁력 강화 제고를 위해서 산업용지 필지 분할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 기준을 중심으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굉장히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토론 주제가 수년간 창원시 정점을 가져왔던 민감한 사안이긴 하지만 작금의 시대에 꼭 필요한 토론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연구를 수행하신 시정연구원과 이주병 주제발표 연구원님께 감사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산업의 흐름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현 정부로부터 스마트 3단 도시로 지정받았습니다. 산업적 흐름으로 볼 때는 매우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경제와 고용의 선두주자로서 중추적 역할을 해오던 우리 창원시의 기계산업과 제조업들이 쇠락해가는 현상을 보면서 솔직히 가슴 한켠이 시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대적 흐름과 변화를 직면하고 또 새로운 도전으로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는 것이 관과 민의 책임이요 업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연구 보고서에 보면은 창원 국가 산업단지의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신산업 분야의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창원 국가 산업단지 입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큰 목적으로 나와 있지만 결국은 세부적으로 필지 분할과 지식산업센터 건립 규제 완화에 대한 세부 목적이 이 토론의 주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창원 국가산단의 필지 분할 문제는 수년 전부터 창원시의 정점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른 창원시의 향후 조치 결과에 따라서 또다시 파장이 예상될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번 이슈가 되었던 2014-15 언론 보도를 찾아봤더니 창원시가 이렇게 지적을 한 것 있습니다. 창원 국가산단은 1974년 조성 당시부터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대기업용 대규모 필지와 중소기업용 소규모 필지가 적정한 비율로 계획 조성되었고 산단이 40년이 넘어서 공장 재건축 시기가 오면서 이전을 계획하거나 이전을 하려면 그 필지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나 몸집을 키울 강소기업들에게 고스란히 매각되어야 하는데 필지 분할을 하려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하면서 기계공업에 의존해오던 창원시에서 큰 기업들이 땅을 분할해서 팔고 창원을 떠나버리면 도시가 쇠락할 수밖에 없다. 창원 국가산단의 근간은 대기업이고 이것을 지키는 것은 시민에 대한 의무로 소신을 가지고 막아내야 한다. 그리고 이어서 기계공업을 첨단 산업으로 바꾸어 나가고 또 관광 산업을 일으켜 먹거리를 새로운 방향으로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첨단 산업으로 바꾸어 나가는 데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만 남게 된다면 창원시가 다시 중소도시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일부 공감도 되고 일부는 또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당시 많은 논란 끝에 필지 분할 문제가 당분간 수면 아래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창원시가 스마트 산단으로 지정되면서 또 어떤 입지적 문제와 경제 악화로 인한 기업들의 어떤 필지 분할 요구, 또 소규모 부지를 필요로 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어떤 활성화 등으로 다시 표면화되면서 이제는 정말 현실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에 다 달았지 않았냐 생각을 합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의 의견을 간단히 개진해 보면 지금 우리 이주병 연구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이제 설명하셨지만 저는 본 책자 두꺼운 책자를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연구 결과물에서 보면 필지 분할 및 지식산업센터 규제 완화 필요성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신청 면접 결과를 보면 전문가 대부분은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서 산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필지 분할 제한과 지식산업센터 건립 기준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대부분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대기업 66,000 이제 제곱미터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것을 좀 제외하고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본 토론자도 일부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이주빈 연구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연구 결과에서 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그 제조 및 생산활동 관련 애로사항을 보면은 납품 단가 저하가 30%를 가장 높고 산업 경기 악화가 34.5%, 기능 인력 확보가 9.5%, 생산 시설 노후화는 5.5%입니다. 그리고 생산 기술 낙후도 2.5% 미만이고요. 예, 입지 여건은 이제 0.5% 수준으로 나타나서 노후화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산업 경기와 납품 단가 등의 원인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환경 만족도를 보면은 전체 응답 업체의 55%가 창원 국가산단의 전반적인 입지 환경 수준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고 보통이 38%, 불만족은 7%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볼 때는 저는 정책적 지원과 경기 회복 그리고 적절한 납품 단가가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창원 국가산단은 산단으로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노하우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전문 고급 인력과 우수 기술력까지 확보된다면은 향후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도 설 수 있다고 전망되기 때문에 산업 경쟁력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어서 섣부른 필지 완화 조치보다는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완화해가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창원 국가산업단지 인근에는 연구시설이나 지원기관이 많이 소재하고 있어서 지식기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술 및 인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역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은 기업 간의 연계,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지식산업센터의 특성상 연구기관과 사업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로 지식 전이 효과가 굉장히 필요한데 비해서 현재 산단에 입주해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지식산업센터가 가져야 할 고유의 기능인 연구 및 기술 개발보다는 기존의 아파트형 공장에 머물러 있으면서 대다수 자체 개발에 의존해 있어서 지식산업센터 건립 규모 기준 완화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이러한 문제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책을 강구하여 기존의 지식산업센터가 경쟁력을 키워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현실적으로 이제 대두된 문제인데요. 이제 언론의 보도처럼 이 필지 분할은 양날의 칼날이라고 본 토론자도 생각을 합니다. 현금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업체 처지에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이런 제한 기준들은 굉장히 깝깝하고 공장터를 팔아서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소유한 땅을 그대로 사들일 업체도 상당히 드물고 터를 나눠서 팔면은 수요가 많을 텐데 그동안 창원시 기준은 좀 엄격했고 다시도에 대해서 그래서 기업들의 불만과 또 재정 적자가 이제 좀 누적된 반면에 그리고 또 입주를 희망하거나 다른 곳에서 이제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금 이게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터 분할 매각이 또 너무 수월해지면 국가산업단지는 고만고만한 기업이 모이면서 또 경쟁력을 이룰 수밖에 없고 또 산업용지를 너무 여러 필지를 쪼개 파괴될 경우 가격 상승 부분이라든지 부동산 투기 아까 앞에 토론자님들도 다 말씀하셨죠.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 산단으로 전환 조성되는 과정과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국내 경기 악화가 계속 지속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필지 분할 규제 완화로 기업들이 공장 부지를 분할 매각 후 여기로 이전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이주빈 연구원님의 그 연구 발표 결과를 들으면서 2004년부터 2017년까지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 지금 한국의 지금 기업 여건 변화는요. 2017년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엄청나게 변화했습니다. 최저임금, 52시간 그리고 장기적으로 갈 것 같은 어떤 경기 악화, 경기 침체 그리고 이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그동안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기계산업이나 제조업들이 이렇게 자꾸만 세력해가는 어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 외에도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연구 결과에서 나온 역의 이전율이 별로 높지 않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창원에 남겠다고 말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아시는 기업인들이 몇 분 앉아 계십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다양한 우리 지금 한국이 처해 있는 기업 여건 변화를 또는 국내외 어떤 이런 여건들을 고려해 볼 때 저는 필지 분할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면 어떤 제한 조치 없이 이루어지면은 역외 이전율은 훨씬 높아지고 이 역외 이전에서 제3국가 베트남, 필리핀 지금 베트남으로 저 며칠 전에 제 아는 두 분이 베트남으로 간다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분은. 근데 왜 베트남으로 가냐고 물었더니 썩소 씁쓸한 미소를 좀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 눈치는 채죠. 그만큼 지금 기업들이 정말 기업을 유지해 나가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렇게 우리 창원을 버리고 여기로 가는 것도 문제고 아예 우리 한국의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게 제3국가로 가는 것은 더 큰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창원시의 산업 경쟁력은 저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4일자 아까 우리 마상렬 토론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저 마상렬 맞습니까? 아마 그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200개 정도지 우리 창원시를 기준으로 앞으로 이 전망으로 볼 때는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난 11월 14일자 미투데이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식산업센터 5곳 중에 한 곳이 공실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확률이 있답니다. 왜? 2019년 지금 현재 9월 기준으로 479곳이 승인을 받았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다양한 이름으로 테크노파크, 무슨 파크, 정말 다양한 이름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우주순으로 지금 난립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 창원시도 지식산업센터를 이 3단계 말고요. 새롭게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기 신청자가 얼마나 될 것 같은가? 공실률이 없을 것 같은가? 자꾸 창원시를 떠나는 기업들과 인구가 줄어드는 마당에서 과연 얼마나 이 신청을 했을지에 들어올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봤는가 깊이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아주 환하게 답변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한 뒤에 규제 완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사전 얘기 들어오기 전에 투트랙 정책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까 여기 옆에 계신 분도 투트랙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여전히 저희 창원시 산단의 주력 기업이자 고용 창출의 중심인 기계 제조 관련 대기업과 협력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상생 방안도 강구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 산단으로의 점차적 전환을 시도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 산단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의회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 그 지식산업센터 건립 기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의 어떤 10,000제곱미터 이상 이런 것들은 아까 전문가 이제 신청 면담에서도 나왔듯이 이거는 유지를 한다. 최저 기준 1,650제곱미터는 유지를 하고 10,000제곱미터 이상은 지식산업센터 건립할 수 없다. 이런 기준들은 저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6,000 이상은 유지 또는 완화. 저도 여기에 좀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창원시가 그동안 그 중요한 가치로 여겨왔던 대기업의 어떤 존재 가치들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저희들이 버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과 끊임없는 고민과 그리고 상생 방안을 강구하면서 우리는 적절한 어떤 규제를 완화하고 또 필지 분할에 대한 이런 것들도 이런 한 번의 토론으로 그치지 아니라 또 여러 측면에서 몇 차례 더 열어서 들어보고 의견을 청취해서 우리 창원시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역 시민의 이론을 누구보다도 많이 접할 수 있는 박신혜 의원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신 것 같습니다. 자원공단이
그 스마트 선도 3단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면은 차원 공간이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으니까 필지 분할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자는 것이고요. 그 지식산업센터는 기준을 완화를 해서 스마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토론자 중에서는